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스달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희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삼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항영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보건 순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열 사업,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입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당초 204억 7,991만 5천원에서 11억 7,050만 4천원이 감액된 193억 9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 이후 진료 업무 등 재개했으나 진료인 등 이용정 감소에 따른 보건의료 수수료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코로나19 위탁 의료 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148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12억 1,661만 4천원이 감액된 261억 5,7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9억 3,653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서부 지역이 전년도 대비 출산율 저조로 인해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지원금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세입 예산안은 빈대 확산을 방지하고 빈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역대책비가 경기로부터 교부되어 4,816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빈대 방역대책비는 경기도 자금교부에 따라 빈대 방제 방역소득 지원비 2,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빈대 방제 대책비는 경기도 자금교부에 따라 살충제, 휴대용 스팅기 등 빈대 방제 요품 구입비 408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열 사업입니다. 수정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빈대 확산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빈대 방역 대책비 2,600만 원을 명시유월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 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평택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총 171억 9,833만 6천원으로 2024년도 당초 세입 예산 191억 2,726만 7천원보다 10%가 줄어든 19억 2,893만 1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진료인 등 보건소 이용자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감소함에 따라 보건의수로 세입예산 2억 4,483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감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접종 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사업이 16억 3,545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35억 3만 8천원으로 2024년 당초 세출 예산 255억 4천 876만 8천원보다 약 8%가 감소한 20억 4천 87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6억 7천 92만 7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으로 청사 총속 근로자 보수 1억 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직비,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024만 원,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관용차를 유지 위한 공공용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 1,30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 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와 의료 영상 정수장치, 최성분 분석기 등 의료 장비 4종의 7대 물품 구입비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방역 인부 인건비로 4,283만 3천 원, 방역용 보호장구 구입비 50만 원, 포충기 유지 관리 위한 위탁 용역비로 700만 원, 방역소독 장비 유지 관리비 400만 원, 방역약품과 유류 구입비로 2,385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간염병 예방 접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89만 2천 원과 홍보물 제작비 440만 원,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8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비 62억 4,002만 4천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6억 7,040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심해약국 4개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와 보각 지도를 위한 운영지원비 1억 6,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는 전문인력 인건비 4,338만 6천 원, 홍보물 등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7,328만 7천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790만 5천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 프로그램 등 운영관시비 6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4,296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1,882만 4천 원, 홍보 광고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1,019만 원, 사업 간담회 등 운영비 15만 원, 치과주치 사업 의료비 지원 1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호스피스 웰다잉 사업은 민간 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의료기기 3종 구입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과 교육자료 제작 등 3,811만 8천 원,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프로그램 및 행사 급여비 500만 원, 방문 보건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2억 9,885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전문 인력 인건비로 9,398만 원, 사업 추진 운영비 2,400만 8천 원, 차량 임차료 3,780만 원, 디바이스 장모와 소문 구입비로 8천만 원, AI 스피커 특화 콘텐츠 이용료 2,832만 원, 사업 인력 태블릿 PC, AI 스피커 등 통신비 3,074만 3천 원, 건강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구입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 사업 근로자 인건비 2,414만 7천 원, 모자보건 사업 관련 홍보물 구입과 제작비 450만 원, 출산 장려 지원금 18억, 모자보건 등록 대상자 영양제 지원비 2,370만 원, 임산부 산전 산후 검사 지원비 1억 4,740만 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추가형으로 2억 2,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367만 3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으로 1억 7,117만 1천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9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센터 운영비, 차량 임차비, 공공요금 및 행사 운영비로 1억 2,513만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행사실비 지원금 1,032만 원,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비와 재난심리 치료비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 홍보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6억 3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80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와 회복비 지원 1,3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158만 원, 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억 2,410만 7천 원,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 운영비 1억 1,077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98만 원, 치매 등록 대상자 조호물품 검진비 지원비로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관리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기관자 근로자 등 보수로 7,611만 6천 원, 임차료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 9,355만 5천 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84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로 3,811만 7천 원, 건강홍보 인쇄물 제작비와 사무유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78만 원, 공공요금과 의료 폐기물 등 처리 등 공공연비 2,434만 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행사실비 지원금 59만 2천 원, 진료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5,530만 원,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로 1,500만 원, 빈혈 측정기 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출산 축하금과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5억 2,300만 원, 미수가 임산부 지원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 2,392만 7천 원, 교육자료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016만 원, 공공요금 및 정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664만 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비 50만 원, 냉난방기와 실외기 설치 공사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결과 감액과 조정이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희 위원장님, 김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예방 사업 대치에 애써주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니 보건소 예산도 지금 적지 않게 8.2% 감소됐어요. 본 예산이 235억 3,800만 원인데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억 4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우리 이거 이렇게 사업비 감소가 늘지 않고 줄었는데 어떻게 보건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우리 이번에 우리가 네. 이제 그래도 국도비가 줄었어도 우리가 네. 이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이전 진짜를 해갖고 네네. 디지털 방수 장치를 해갖고 의료기가 오래돼서 우리가 네. 3억 8천만 원을 이제
국도비로 보조를 받았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줄은 이유는 주요 줄은 이유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작년까지만 아니 올해까지만은 이가 백신을 했었는데 네. 내년서부터는 단가 백신을 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추가 접종을 해갖고 뭐 올해는 한 3번 정도 맞았었는데 내년서부터는 네. 그 계절 접종을 해갖고 1회 한 번만 딱 맞게끔 돼 있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생후 6개월 이상 예방 접종을 시작했었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고위험군 65세 이상만 무료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거는 코로나 예방 접종 시행비 때문에 줄은 겁니다. 아, 그러면 하긴 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이제 이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연령 제한을 둬서 이제 어르신들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제 무료로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만 1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 사업 설명서로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가 지금 3억 3,85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 내용이 그냥 이전 신축이라고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어디로 이전해가고 신축했나 했는데 이게 그 사업 설명서에 그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이전 신축이라면 어디로 옮겨갔나, 덕목리 보건소가 어디로 갔나, 저는 이제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아닌 것 예, 같아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우리가 예. 교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비 노화로 이게 이제 장비 구입비로 예. 들어갔는데 지금 그 6페이지에 산출 근거에 보면 이게 그 장비 영상 장비가 이게 3억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지원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게 이렇게 장비가 비싼가 봐요. 예, 이거는 팍스 시스템으로 돼 있어갖고 온라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장비 좀 비쌉니다. 이게 그러면 저기 덕목 보건소 거기에다 배치해드리는 아니 건가요? 이거 평택 보건소에다가 배치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위치가 사업 위치가 뭐 덕목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약품 포장기 덕목리 것은 약품 포장기 450만 원에 한해서만 이제 교체할 예정이고요. 이거 디지털 방수 장치하고 이제 체성분 분석기는 이제 보건소에서 비치해서 보건소하고 덕목 보건소하고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8천? 예. 뭐 장비가 노후됐으면 뭐 저기 설비 보강을 해서 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의료 정비 시스템 갖춰서 해주시면 국민들 건강에도 좋죠. 예, 그렇습니다. 어, 15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 접종 중에서 이게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이게 그 지금 4,600건, 네, 3억 900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은 인플루엔자 뭐 장티푸스 이런 거 해줬는데 앞으로 이제 대상포진까지 해주신다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기영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갖고 예, 그렇죠. 예, 내년서부터는 예. 65세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우리가 대상포진의 1회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초 수급자만 예, 예, 다 보편적인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66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관심도를 가지고 지난달에도 이제 지난 9월에 조례 제정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그 예산을 보니까 그 소득 폐지, 소득 폐지가 지금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67페이지는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경기도형 해가지고 이게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도 작년 7월 1일부터 해갖고요. 예, 올 7월 1일. 예, 올 7일부터 해갖고 71명 중에 12명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16.9% 이제 그 임신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그게 이제 71명 접종 했는데 예. 이거 예산은 그러면 1억 7,170만 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산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이거 도비 전환했는데 이거는 기존 그 소득 선별적 할 때 이게 한 건수가요? 848명? 예, 848명 중에서 예. 169명 임신을 해갖고요. 예. 이제 19.9%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를 7억
3,670만 원 요거하고 나중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 그 66페이지에서는 예. 이제 올해까지는 국비했었는데 국비가 이제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예. 도비는 전환해서 한 거고 예. 이거는 180% 앞에 거는 이하 기준순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이제 그 11호 그동안 이렇게 올 7월 1일서부터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경기 특색 사업으로 남일부 시비하고 180% 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국비로 한다는 거 보면 되고요. 뒤에 거는 도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예, 도에서 그 네. 예산을 우리가 교부 변경 내려왔을 적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출산율이 우리 평택시는 그래도 1.028이라고 그래서 1%는 넘어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0.78 뭐 이렇게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가 이거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낳고 싶은 그 난임 부부는 낳을 수 있겠군이 보편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8대 때부터 했었는데 뭐 이제 그 지원 근거라든가 상위법이 없어서 이걸 못했는데 다행히 올 7월 경기도에서 시행이 돼서 저희 시도 혜택을 받게 돼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펼쳐서 저출산 극복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6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경기도 산후조리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안중 쪽에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전무자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저기 이제 제 3회 추경에서 사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데요. 뭐 불행하게도 저기 이제 그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은 출산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서부 지역만 좀 감소가 됐습니다. 아. 우리가 예상을 미처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 추경에 좀 그 출산 축하금을 좀 이제 우리가 감소시켰습니다. 이게 뭐 이제 중앙 정부의 그 공약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 우리 시장님도 공약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그 큰 이슈의 문제입니다. 산후조리 그 지원 사업이 이게 일반적으로 아이를 한번 낳게 되다 뭐 이것저것 뭐 서비스까지 받게 되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을 받게 되면 1인당 50만 원 지역 화폐를 받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다 좀 실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실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그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 부부나 그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후조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우리 보건소 시책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큰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발언을 마치고요. 그동안 한 해 동안 애쓰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그 평택시 보건 증진에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7페이지 우리 그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서 평택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가 우리가 지금 평택시 에이즈 환자가 186명이었고요. 올해 2023년도에 198명이었는데 이제 증가 사회는 이제 평택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신규로 좀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게 막 증가하지는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라고 보시면 될 비율로 것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86명은 누적이에요, 신규예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예. 누적도 있고 새로 신입도 있고 합해서 다른 만약에 이제 다른 식으로 전출을 가면은 다른 시군에다가 전출을 보내고 우리 시 주소지 돼 있는 사람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맥의 감염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성매개 간염병이 이제 옛날에 같으면은 이제 매독 같은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수 감시를 했었는데 네. 지금 표본 감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매독 환자가 증가하니까 내년서부터는 또 이거를 이제 전수 감시가 됩니다. 전수 감시라 그러면은 그 환자가 이제 매독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했을 적에 그 사람 개개인의 것을 우리한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현재 매독 같은 경우는 표본 감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받는 게 아니라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 받은 이제 그 숫자를 우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내년서부터 아마 표본 감시로 한다면 숫자가 우리나라 저기 평택시 저기 매독 환자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늘고 있나요? 어떻게- 저는 지금 매스컵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매독환이나 성병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표본 감시에서 전수 감시로 내년서부터 바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청결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서부터 전수 감시가 되면은 우리가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감염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한테 이제 검사를 받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성매개 감염병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A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왜 그런 결과를 낳는 거에 대한 항상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잘 모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좀 더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늘 하시는 사업이지만 뭐 준다면은 더 고마웠지만 우리 평택시가 인구는 늘 반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데이터를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우리가 올해 그 결핵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에서도 최우수상을 탔어요. 예. 평택시에서는 결핵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결핵을 지금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그 이제 그 잔벽결핵 의료기관이 시을개설 지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PPM 병원이라고 결핵 환자하고 확진자의 접촉자를 이제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평택 성모병원하고 이제 굿모닝 병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같이 결핵 환자 발견 및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치약 고위험실을 해갖고 우리가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그 나가서 결핵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저기 보면은 어린이집 있잖아요. 네네. 1년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결핵 검사에 제외됐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결핵 검사를 해서 그분들 검사를 해서 결핵 환자를 발견할 시 우리가 치료를 하게끔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다재내성 환자가 우리 관내에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입원 명령이라든가 해갖고 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10% 목표로 해서 결핵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을 하죠?
우리가 잠복 결핵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학교면 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결핵하고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산후조리원이든가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의료기관 의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보건소 인력들은 1년에 한 번씩 네네. 그 엑스레이라든가 잠복결핵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잠복결핵을 나왔을 적에는 지금 뭐 3개월 동안 뭐 아이나 치료를 했는가 9개월 동안 치료를 한다든가 갖고 그분들을 이제 검사하고 치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 사실은 잠복해 있는 사람은 전염을 시키지 않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잠복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65세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고 학교나 각 그렇죠. 기관을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이 그거를 알고 싶으면 가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도 검진을 해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고요. PPM 병원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가족이나 이제 친인척들이 이제 결핵 확진됐을 때는 그 PPM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오기가 좀 그러면은 PPM 병원 가서 그분들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해서 엑스레이든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절에도 이 결핵이 계속 줄지 않고 있다는 거는 문제고 이게 왜 안 줄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안 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네, 보충 조민수 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2013년도부터 네. 그 작년까지 해가지고 결핵 환자가 2013년도에 89.6명, 10만 명당 89.6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39.8명으로 해가지고 50% 이상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기 WHO에서 발표했을 때 그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22년도 전 세계 그 결핵 저기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네. 26년 동안 저희가 1위에다가 작년부터 2위로 해가지고 이제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7년도까지는 20명, 그 10만 명당 20명으로 해가지고 하고 30년까지는 10명으로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 그럼 이게 균이기 때문에 아무리 식생활이 좋아지고 간염병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결핵에 대해서 예방 홍보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라든가 접촉했을 적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소나 PPM 병원, 그다음에 잠복결핵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게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도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네. 결핵 환자를 감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이 전체 하면은 감소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학교 일단은 제일 우리가 접근하기가 좋은 데인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에서 결핵 의심되는가 지침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면은 보건소에 와서 공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결핵 홍보물 구입 및 리플렛 제작이 2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셔요? 네, 우리가 그러면 홍보를 할 적에요.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진지 사업을 해갖고 사업을 여러 11개 사업을 홍보를 할 적에 네. 한 그 인쇄물에 완스톱으로 여러 가지 홍보 내용을 같이 삽입해 갖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통합건강 여러 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볼거리를 해갖고 보건소에 관심도 가지고 와서 검사를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 더 데이터를 내셔서 원인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어린이 초등학생 독감 예방 접종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하고 초등학생 독감 예방 접종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도 독감이 유행이고 폐렴까지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착용했고 그랬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은 이제 마스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올해 마스크가 코로나가 완화가 됨으로써 이제 마스크를 미착용하기 때문에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플라즈마 폐렴균은 예전에도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 유전이 42%는 사실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번에 독감하고 마이코플라즈마하고 코로나하고 동시에 이제 세계 다발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많이 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폐렴 환자도 많이 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65세 이제 독감을 예방 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정부에서도 이제 60세 이상 고위험군 만성질 환자하고 당뇨 환자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어른들도 이번에 독감이 어렵지만 특히 아이들이 폐렴까지만 걸려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쓰는 것이 이제 벗어나긴 했어도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마스크 쓰고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얘기가 되는 건지 그냥 이제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그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지 이게 어쨌든 자꾸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독감이나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손 씻기만 잘해도 80%가 예방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마스크 쓴다면은 이제 거진 99%가 예방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나 그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손 씻기 개인 건강 수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는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네. 질병 양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지금 전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독감이나 폐렴균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개인 건강 수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이 쭉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 홍보비 전체를 같이 홍보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 배포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노인 65세 노인대학이라든가 요양원 그런 것 같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으로 해가지고 매번 주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리플렛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르신들은 리플렛을 주지만은 학생들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연층이나 예.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홍보해야지 그냥 예. 무조건 일관적으로 인쇄해서 뿌리는 그거는 아니시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45페이지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무료 진료소가 전에보다 많이 늘고 있나 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작년 11월 달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조금 했다가 이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외국인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는 그러면 전혀 이거를 운영을 안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뭐 개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을 간다든가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외국인 진료를 우리가 전문 진료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은 지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간단한 뭐 신경통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문을 한다면은 일단은 의료기기도 없거니와 전문 이제 의사가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진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한번 나가봤는데 네. 14분이 나왔더라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 2분하고 약사 1분하고 나머지 이제 봉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있는 그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기초적인 것만 기초 검사나 진료 같은 것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아니면은 그 안성의료원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이제 어느 정도 진료를 해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어쨌든 뭐 그분들에도 진료라는 것이 처음 오신 분들은 벽에 막혀 있던 분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관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더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한번 그분들하고 운영하셔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출산 축하금이 있는데 올해 23년도에 제일 많이 나간 게 몇 재까지 나가 보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재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둥이가 그래도 몇 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10월까지 3,061명이 지금 출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째는 18명. 네 번째 난 아기가 18명. 예, 18명. 그래도 많네요. 예. 우리가 가까이서 또 없는 것 같아도 만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축하금 외에도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슨 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전에 이제 보건소에 와서 하면은 그 22종 검사를 출산 전에 뭐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검사를 22종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엽산제라든가 네네. 기형아 검사하는 거, 기형아하는 것은 초음파 검사하는 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산균도 지원하고 있고요. 인구정책팀에서도 이제 시청에서도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는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우리 평택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그 대책이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구제 중에서 그 다른 보건소는 다 위탁하고 있는데 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보건소에서 공무원들 직영하기 때문에 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간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평택시가 이제 의원님들 알다시피 개발도시로서 이제 자살자 수가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9위인데 네. 우리가 이제 2027년도까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그 키오스크 이제를 이제 그 도서관에 설치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본인 스스로 상담할 수 있는 거를 했고 스트레스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QR 코드를 이제 통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정신 건강을 스스로 상담하고 만약에 이상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한다면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30%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거에 맞게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상담센터들하고도 연계해서 그 정신질환 이제 기본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상담센터하고 지금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우리 평택보건소 관할에 초등학교가 4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담사가 없는 애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상담사들이 나가서 그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해서 그래서 사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데 비해서 그런 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네.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입원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그 평택에 정신의료 기관 13개인데 네. 입원할 수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행정입원이다 응급입원할 때가 지금 왜냐면은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면 정신과 의사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이 24시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수가를 올려서 네. 정신질환자를 이제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할 수 있고 하게끔 90%를 제가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 12월 5일 날 한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대책을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책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예.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해놓으셨다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발표가 났다 그러니까 조금 좀 문이 열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야 직원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시급한 일일 수도 예.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참 진드기 때문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평택에도 제 집에서 진드기 발견되거나 이런 게 좀 접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빈대 지금 이제 그 신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17건이 신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확인한 결과 8건이 빈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집에서 빈대가 좀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독비를 최하 이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진드기는 그 살충 소독과 때는 인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팀 소독기로 해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살충 소독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 직접 해준 것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독비를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이내에, 그다음에 일반 가정은 3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이제 고시원 같은 데서는 15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원래? 예, 성립전 예산으로 더해서 이번에 아까 보고한 것처럼 네네네. 4,8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찌찌가무시 발병은 계속 되고 있는 우리가 중인 거죠. 평택시가 남해에서. 평택시가 이제 경기도에서 2위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고 체제가 잘 됐기 때문에 많이 신고 들어온다고 볼 수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의 통리장을 통해서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우리 기피지하고 토시는 매년 농사 짓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이제 찌찌가무시 지금 알다시피 보면은 찌찌가무시의 그 찐득이에서 물려서 있는 게 가피가 생겨서 해놓은 건데 아마 거진 그거로 인해서 뭐 사망하신 분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찌찌가무시가 유럽인들한테는 이게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디밭 사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데 잔디밭에 가서 독서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항체나 이런 게 유럽에서는 접종을 받으면 이제 생기는데 동양인들은 안 생긴다라는 얘기가 저기 있더라고요. 찌찌가무시증은 예방 접종량이 없고요. 네. 네토스피라는 있는데 찌찌가무시 예방 접종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질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찐득이가 발견 의심이 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 보건소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찐득이인지 병원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역학조사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서 주변에 이제 그저 찌찌가무시 발생했으니까 그다음에 예방 홍보 아니요 그 가정에서 이 찌찌가무시 말고 전에 이제 집에서 발견됐던 찐득이나 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일반인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하고요. 보건소에 직접 하면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게 빈대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선 왜냐하면 이렇게 소독비를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나가서 다 찾으시나요 빈대를? 예, 한번 찾아보고 근데 소독업체 연결해서 소독업체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청구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 예, 자체적으로 그냥 예. 대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업 설명서 관련돼서 그 김영호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17페이지 에이즈 성병 예방인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이 평택 전체 186명이 계신다라고. 198명이고 작년에 186명이었습니다. 네, 196명이요. 198명. 198명. 네. 그 평택 보건소에서 119명, 송탄 아니, 보건소에서 다 합해서 79명, 79명. 예, 이게 다 합해서입니다. 평택, 송탄. 이분들 일반 생활 하시죠? 평상시에 그냥 생활하시죠? 지금은 이분들은 지금 만성 질환자라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먹기 때문에 남들한테 전염이 잘 안 되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그다음에 그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수시로 대비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수시로 이제 관리하고 수시로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그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 공기 중에 전파 이런 것이 안 되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제약이 많이 주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심을 하는 울타리를 정확히만 치면. 근데 이제 그 정책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분들을 이제 그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단하고 관리를 하는. 이제 무기명으로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해달라면은 우리가 보건소 검사실에서 무기명으로 검사를 해서 경기도 보건연구원하고 질병관리청에 가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혈액원 같은 데 있잖아요. 혈액혈증이 그런 데에서 이제 검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27페이지인데요.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약류입니다. 이게 김산수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이제 마약류 관련돼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는데 조금은 전향적인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예방 캠페인을 넘어서 지도 담속에 대한 고민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이제 뭐 교육이야 교육청소년과와 연계해서 하셔야겠지만 이 마약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일반인들은 쉽게 못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인들이 쉽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청소년들 특히 이제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취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사회화가 되면서 공익위원회에서 국가공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88 그 마약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88.5%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방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50% 넘게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들을 좀 들어보아도 지금 다잡지 않으면 종잡을 수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려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 홍보 활동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누어지고 하는 홍보 활동보다 더 전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고민이 돼서 사업화가 돼서 새로운 꼭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그러면은 경찰서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학부모 폴리스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 금연 환경 조성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든가 모든 학생 이제 그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초중고가 다 들어가고 사회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아동하고 청소년에다가 이제 그 흡연이지만은 거의 마약까지 포함해서 예방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높은 아니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하고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고 그래서, 있으면은 네. 왜냐하면은 평택시 약사에다가 우리가 2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에 보면은 1,970만 원 정도인데 평택시 마약 퇴치 본부에서 초등학생,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대상에서 마약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시 약사에서 65세 이상은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서부터는 좀 더 획일적으로 해서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본인들이 마약을 구매를 하는 분들에게 마약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하는 경우들의 이런 경우는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례들 보이스피싱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교육을 하는 것처럼 마약도 그런 사례 중심의 교육이 좀 알겠습니다. 되지 될 것 같습니다. 그 32페이지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의무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500대 이상하고 그다음에 구급차라든가 근데 공공기관에 설치했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전도서관에 자동 심장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제 국비 요청해서 신청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려고 이런 겁니다. 관내에는 지금 한 60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설치가 안 된 곳이 파악이 되나요? 이게 이제 설치 의무 기관은 보건소에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치 않는 데를 파악을 해서 이제 국도비 요청을 해서 의무 시설이 아닌 데는 신청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안전출장소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청한다. 예. 이게 송탄 출장소 아니 송탄 보건소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송탄 보건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페이지에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복지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이 선정해서 네. 최초로 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복지국 사업 중에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랑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응급 상황 대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를 좀 보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이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는 뭐 가스 안전이나 화재 이런 것보다는 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더 중점적으로 네, 관리하는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라고 예, 예.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공기관에 위탁이 됩니까? 이게 어디서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이제 병원에 가서 내원하면은 이제 산정특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사업입니다. 송탄보건소가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평택보건소보다 올해 예산. 우리가 작년에 송탄보건소에서 50회 썼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제 남는 그 이제 그 뭐라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한 돈이 많기 때문에 송탄하고 평택하고 조정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최승자 의원님께서도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7분 발언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자, 이 예산이 반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반 40몇 프로. 네, 이게 이거 예산이 100% 소진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추경 때 또 도에서 이제 그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이제 계속 조정을 내려옵니까? 조정을 해줍니다.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부족하면은 이제 도에 이제 요구를 하면은 다시 받는 다시 걸로. 이제 시군끼리 추경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가내시 때문에 이렇게만 잡으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인데 이 사업 초점이 초기 진단에 좀 집중하는 형태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좀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정신질환은 초기 진단에서부터 입원 명령까지 모든 그 정신질환자는 다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약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초기 진단비가 대폭 늘고 예. 이제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이 대폭 삭감돼서 이게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면은 작년도에 이제 93.8%가 있는데요. 우리가 초기 진단 비용은 이제 그 한 사람당 36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래 치료비도 이제 요게 이 도비로 지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시비로 지원 안 될 때는 국비로 또 지원은 앞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모든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그 초기 진단서부터 그 입원 명령까지 같이 함께 지원한다고 보면은 되면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이 지금은 예. 편성이 조금 되어 있더라도 예. 필요하면 예,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히 예. 책임지고 예. 치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걱정이 없다라고 예.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